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21학번 남윤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21학번 김아령입니다. 저는 학과장 맡고 있는 조성환 교수라고 합니다. 합격생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학과에 어떤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반도체의 중요성, 그리고 학과를 진학한 후에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과장님, 우리 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나요? 우리 학과에 모든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 사실은 특정 정신을 가진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는 맨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네, 그러면 먼저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 반도체 하면 일반적으로 웨이퍼라든지 IC 칩을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반도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저장, 통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정보 처리 모든 것이 다 반도체 시스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반도체 시스템에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었군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학과 이름을 반도체 소프트웨어 공학과로 바꾸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아, 정말 센스 있는 네이밍이네요. 그러면 반도체가 왜 중요할까요?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하기 때문이야. 요즘 기정학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지정학 시대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에 반도체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반도체에 투자하려고 난리지, 그치? 그래서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우리나라 국부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 분야이기도 해. 그래서 반도체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자네들의 미래하고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야. 요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 그치?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가 곧 돈이거든. 정보만 돈이 아니라 정보 처리하는 것도 다 돈이야.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통신하고 하는 게 다 돈이지, 그치?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곧 돈을 처리하는 학과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바이오 메디컬이나 로봇 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뭐 그런 게 뜬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잠시 과거로 우리 여행을 잠깐 가본다면 1995년에 이미 삼성전자는 D램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막 나오고 있었거든. 그때 삼성전자 사장단들하고 카이스트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가 10년 후에 1등을 할 수 있을 건지.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반도체를 뽑은 분들은 없었다나 봐. 근데 2005년 보니까 2005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고, 휴대폰이 더 발전을 했지, 그치? 그리고 10년 후인 2015년을 보더라도 반도체 메모리는 더 중요해졌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을 변혁시켰지, 그치? 그러면 2025년하고 35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봐. 그때 우리 뭐가 중요할까? 반도체가 덜 중요하게 될까? 스마트폰이 덜 중요하게 될까? 학생들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1년에 몇 개 팔리는지 알아, 혹시? 15억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저번에 알려주셨어요. 기억력이 좋구나. 아무튼 스마트폰이 1년에 15억 개가 팔리는데,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다 반도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15억 개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학과장님, 근데 저는 사실 아직도 바이오 메디컬이나 로봇 등이 더 유망할 것 같아요. 틀린 얘기 아니야. 실제로 의료 쪽, 바이오 쪽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개혁 또는 발전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의료 쪽도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그것도 보면 결국 반도체 시스템이고, 캡슐 내시경 이것도 반도체 시스템이고, 인공망막 이것도 결국 반도체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이 의료 쪽도 앞장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로봇도 마찬가지야. 로봇이 춤추고 율동하는 거 많이 봤겠지만 그거는 이미 프로그램 돼 있는 동작을 따라하는 거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로봇의 머리, 즉 반도체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야. 그리고 자동차들 봐더라도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가 요즘 뜨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율주행이 뜨고 있지, 그치? 자율주행도 결국은 반도체 시스템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2배씩 성장을 한대. 그래서 전 세계 90% 데이터가 최근 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처리할까? 인공지능 아닐까요? 그치, 인공지능이 처리를 하지. 근데 인공지능도 보면 아직은 반도체가 딸려가지고 반도체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애플 이런 데서 반도체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던 기존의 소프트웨어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런 회사들도 다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어 요즘. 그러면 세 번째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되게 잘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잘해.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트랜지스터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트랜지스터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99%는 모스펫이라는 트랜지스터야. 그 모스펫의 발명자가 강대원 박사님이라고 1959년에 AT&T 벨랩에서 발명하셨는데 이분이 한국분이지. 그래서 원조가 한국분이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삼성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 최초로 뭐 개발했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삼성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우리나라 학교들도 잘하나요? 우리나라 학교들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중에 특히 카이스트가 압도적이야. 반도체 올림픽이라는 ISSCC라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 논문을 몇 편 실었는지가 금메달 몇 개 땄는지 버금가는 실적인데 보면 알 수 있듯이 카이스트가 나머지 학교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근데 카이스트는 국내를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다른 국제 학교들과 비교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그래서 세계적인 학교들, MIT, 스탠포드, 버클리 등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는 압도적인 1등이고 최근 16년 동안 그 1위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어. 김연아급의 성적을 매년 진짜 16년째 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누가 반시공에 왔으면 좋겠나요? 그리고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진짜 최고로부터 배우고 싶고 최고의 합류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최고로부터 배운다는 거는 우리 카이스트로부터 최고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삼성이 최고니까 삼성에 조인하고 싶은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삼성의 리더가 되기를 바래. 예를 들어서 김기난 전 부회장님, 그 다음에 권호연 전 부회장님이 다 카이스트 출신이시거든. 그래서 이 명맥을 이어서 카이스트 출신의 학생들이, 자네들이 나중에 이런 CEO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거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학생들이 우리 학과에 와도 괜찮을까요? 그 실예를 얘기를 해줄게. 우리 실험실에서 실제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5년 또는 6년을 일하다가 실제로 최근에 박사 파견을 삼성에서 보내준 케이스가 몇 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유학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하고 삼성에서 5, 6년 일하다가 이제 유학한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다 잘 풀렸어. 스탠포드, 미시간 등의 굉장히 좋은 학교로 갔고, 사실 교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최고의 기관에서 삼성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을 누가 마다하겠어. 정말 쌍수를 벌려 다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를 좀 더 얘기를 한다면 카이스트 반시공에 오면 석사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다 할 수가 있어. 석사까지는. 어떤 학생은 외국 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싶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도전할 것 같은데 이들은 어떡하나요? 이 경우도 실례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 실험실 학생들 같은 경우 석사를 하고 나서 삼성에 가서 거기서 5년, 6년 일하다가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간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외국계 회사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학교인 카이스트, 특히 반도체에서, 그치?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반도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학생들을 누가 마다하겠어. 정말 환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외국계 가는 것도 너무 쉬운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교수님처럼 교수를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도 실례가 정말 너무 많아서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카이스트 계시다가 삼성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 교수님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실예들은 우리 실험실 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사실은 우리 실험실이 우리 반도체과의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외국계 기업을 간다든지 또는 박사 유학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되겠지. 반도체를 전공한 후에 생각이 바뀌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반도체과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들은 잡마켓이 너무 좋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를 잘 안 떠나더라고. 계속 반도체에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 컨설팅이라든지 금융, 뭐 병원 이런 데서는 반도체 사람들을 정말 너무 원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바뀌면 다른 분야 가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실제로 맥킨지라든지 베인 같은 컨설팅 회사에 반도체를 전공하고 가는 경우가 너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반도체 전공 인력을 찾는다고 나한테 연락도 했고, 정부에서도 보면 최근 장관하신 분들 3분 다 반도체 전공이시고, 나 개인적으로는 구글 가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했었는데 그게 반도체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고 봐. 그래서 결론적으로 카이스트라는 최고의 교육기관과 삼성이라는 최고의 회사가 만나서 학생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갖든 간에 우리는 카이스트와 삼성이 만나서 도약반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오는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이나 비전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지. 여러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은 반도체과의 혜택을 보고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안정된 미래 또는 대기업 뭐 이런 등등을 보고 올 텐데, 내 생각에는 도전과 더 큰 꿈을 실현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 얘기했지만 반도체과에서 우리 카이스트와 삼성이 만나서 정말 큰 시너지를 발휘를 하는데, 단순히 그 정말 큰 도약판을 가지고 월라벨을 실현하려고 온다? 그거는 정말 우리 과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뭐 전국에 다른 반시공도 많기 때문에 그쪽 가면 되겠지. 그래서 나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삼성에서 정말 사장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삼성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어. 역시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꿈을 향한 저의 마음이 더 불타오르는 것 같네요. 꿈을 가진 학생들이 카이스트 반시공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봐요.